자, 오늘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는 빅데이터 분석 중에서 통계 분석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중에서 차이 검정 중에서 두 번째, 우리 아노바라는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노바는 우리 Analysis of Variance의 약자로 우리 분산 분석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실게요. 자, 우리 설명을 다시 또 드리면 우리 통계 분석에서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 차이 검정하고 관계 검정이 있다고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이 차이 검정에서 그룹에 따라서 차이 검정은 나눠진다. 그룹이 2개 이하일 때는 T 검정을 하게 되고 그룹이 3개 이상이면은 분산 분석, 아노바라는 걸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분산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분산 분석은 그룹이 3개 이상일 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일원 분산 분석, 반복 측정 분산 분석, 이원 분산 분석, 이원 반복 측정 분산 분석,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분산 분석은 그룹이 3개 이상입니다. 그래서 T테스트하고 차이점은 T테스트에서 그룹이 2개일 때 독립표본 T검정을 한다 그랬는데 그거를 연장해서 그룹이 3개 이상이면 이런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사람을 2번 측정할 때 대응표본이라고 얘기했는데 한 사람을 3번 측정하게 되면 반복 측정입니다. 그래서 얘랑은 서로 연결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룹이 2개면 인디펜던트, 그룹이 3개 이상이면 원웨이 아노바. 그 다음에 쌍이 2개이면 대응표본, 쌍이 여러 개가 있으면 반복 측정한다. 그래서 반복 측정. 그 다음에 이원 분산 분석하고 요거는 이제 조금 약간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요거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웨이 아노바입니다. 원웨이 아노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총 매장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강동, 강서, 강북. 밑에 보시면 매장이 총 4개가 있죠. 그래서 각 매장별로 고객 만족도가 차이가 있는지 이거를 조사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4개의 매장의 고객 만족도가 다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없느냐, 우리가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이렇게 원웨이 아노바라는 걸 분석을 합니다. 자,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원웨이 아노바 T테스트는 방법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모집단이 몇 개냐? 4개가 있습니다. 그죠? 결국은 또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각각의 모집단을 다 조사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에서 샘플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샘플을 모집을 하고요. 그 샘플의 평균 값을 우리가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다 조사를 못하고 우리가 측정한 샘플과 그 샘플에 대한 평균 값을 갖고 있는데 이 평균 값들이 서로 그룹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얘랑 보고 얘랑 보고 해서 우리가 컨비네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룹이 4개면 총 우리가 6번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각각. 그래서 이런 걸 일일이 다 분석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분산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개념은 또 우리 통계 시간에 다음 학기에 경영 통계 시간에 우리가 다시 배울 거에 될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결국은 뭐냐면 분산 분석에서 그룹 간의 차이가 있는데 귀무가설, 연구가설을 세워야 되죠. 그죠? 귀무가설은 뭐냐? 모든 집단 4개는 다 동질하다. 차이가 없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들이 우리가 샘플 오차 범위에서 나오는 차이냐? 아니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이런 분산 분석표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분산 분석표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를 보시면 어떤 의미냐면은 이렇게 그룹 간의 차이가 있는 거와 그렇지 않은 것 간의 대비 비율이 몇 배 정도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분산 분석표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거예요. 우리 기무가설은 4개의 그룹 간에는 차이가 없다고요. 그런 연구가설은 그룹 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p-밸류 계산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귀무가설에 맞을 확률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귀무가설은 4개 그룹 간에는 차이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확률이 0.01%입니다. 우리가 5%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5% 기준으로, 0.05, 그죠? 0.05%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죠? 기준점. 이거보다 훨씬 더 작죠? 그래서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귀무가설이 틀렸다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그룹 간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통계 분석하면 이런 표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런 결과표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하셔야 돼요. 경영 통계 시간에.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차이가 있다. 요 그룹하고 요 그룹 간에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강남, 강서하고 강동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중간에 강북은 이렇게 애매하게 돼 있죠. 양쪽에 다 있죠. 그죠? 여기 있는 위치네요. 그죠? 요 정도 값은 얘는 구분을 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게 돼요. 이런 결과표를 통해서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한 결과를 내보내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원웨이 아노바 같은 경우는 그룹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그 그룹 간에 차이가 있다 없다를 우리가 보는 기준입니다. 자,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failed sample t-test라 그래서 대응 표본에 대한 얘기를 해줬죠. 리피티드는 그게 여러 번 반복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어학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이제 봐야 되는데 측정을 하는 거죠. 영어 점수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참여하기 전에 영어 점수를 테스트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 프로그램을 열심히 듣고 3개월 후에 또 영어 테스트도 한번 하고 6개월 후에 영어 테스트도 또 한 번 하고 그래서 이런 어학 프로그램이 계속 우리가 시간이 증가하면서 실력이 늘어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한테 사전에 한 번 재고 두 번째 재고 세 번째 재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렇게 한 사람한테 우리가 한 번 재고 사전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또 재고요. 두 번째 사람도 이렇게 한 번 사전에 재고 이렇게 재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세 번 측정하게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반복 측정 분석, 그러니까 failed sample은 우리가 일반적인 독립 표본하고 좀 틀리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분석 기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repeated measure ANOVA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한국말로는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는 요 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점수하고 사후 점수하고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점수 차이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를 우리가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차이가 있다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유의 수준이 있습니다. 이게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사전하고 3개월 뒤에는 차이가 있느냐? 유의 수준이 0이죠. 기본 가설은 뭐예요? 항상 귀무가설은 차이가 없다죠. 그죠? 변화가 없었다, 차이가 없었다가 항상 귀무가설입니다. 그게 맞을 확률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다 제로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점 간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모든 1, 2, 1, 3, 2, 1 이게 다 전부 다 기각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점 간에는 차이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최종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입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아이고. 오늘 좀 날씨가 많이 추운 것 같아요. 그죠? 죄송해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웨이 아노바는 이 웨이라는 말의 의미가 여기서는 우리가 이런 그룹을 구분하는 변수가 몇 개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온도하고 방법이라는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성별,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성별하고 뭐 결혼 유무, 그러면 여러 가지 컨비네이션이 만들어지겠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관심 있는 그룹에 관심 있는 변수가 그룹 구분하는 변수가 하나를 여태까지 했죠. 그죠? 그 하나를 했는데 그게 두 개 이상 됐을 때입니다. 자, 그룹이 여러 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룹을 구분하는 변수가
두 개 이상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온도는 그룹이 두 개로 우리가 쪼갤 수가 있고요. 또 방법도 그룹을 두 개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두 온도와 방법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치킨 맛을 결정하는데, 치킨의 맛을 결정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튀기는 온도하고 또 하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봤을 때는 온도에 따른 차이에 따른 값을 검증하고요. 방법에 따라서 검증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t-테스트라는 걸 두 번 할 수 있죠. 그룹이 두 개니까. 그래서 온도에 따른 맛의 차이 t-테스트 한 번 해주고 방법에 따른 맛의 차이 또 t-테스트 한 번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이 치킨의 맛을 결정하는 거는 온도하고 방법이 별도로 자, 지금 중요한 제가 말을 했죠. 별도로 따로따로 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를 우리가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여기 상호작용 효과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도하고 방법은 서로 어떤 서로 영향력이 없느냐, 관계가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을 좀 그림으로 설명하면은 평균 프로파일이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예요. 이게 온도하고 방법이라고 돼 있는데 상호작용이 없다. 서로 맛을 결정하는데 서로 영향을 안 미친다. 방법하고 온도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온도는 300도로 튀겼을 때가 다 높죠. 200도에 비해서. 그 다음에 방법으로 보면은 기름하고 오븐하고 중에 오븐이 제일 높아요. 즉 온도하고 기름하고는 별로 이게 변화에 따라서 서로 영향을 서로 끼치지 않는데 지금 이런 거 보는 것처럼 상호작용이 있다라고 볼 때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0도로 튀겼을 때는 기름에 튀긴 게 맛이 더 좋죠. 이게 맛입니다. Y값이 맛이니까. 300도로 튀겼을 때는 오븐에 튀긴 게 더 맛이 좋아요. 자, 이것처럼 뭐냐면 온도하고 방법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생긴다. 이거를 우리가 평균 반응 프로파일이라고 하고 이걸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투웨이 안오바는 이렇게 우리가 분석하는 그룹에 차이 있는 변수가 있는데 5분이라는 방법하고 그러니까 이게 방법하고 그다음에 온도하고 이 두 가지 사이에 어떤 변화를 갖고 오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보는 때 쓰는 게 투웨이 안오바예요. 자, 이거를 좀 더 얘기를 들자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에 있는데 이런 것들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서로 간에 관섭이 없어요. 자,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렇게 그래프를 찍어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면 이 두 가지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나오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요것도 하나의 또 방법입니다. 요거는 조금 있다가 투웨이 리피티드 메저드 안오바를 할 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온도하고 방법은 서로 간에 영향을 서로 주고받아서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방법이 변화한다. 맛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때 필요한 게 우리가 투웨이 안오바입니다. 언제 많이 쓰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경영학에서 이제 실험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뭐냐면은 뭐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냉장고라든가 가전제품 개발하거나 아니면 무슨 어떤 뭐 신제품 라면을 개발하거나 이럴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어떤 차이 검증을 하게 될 때 이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투웨이 리피티드 메저 안오바라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투웨이 안오바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언제 쓰이냐면은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우리가 변수가 두 개가 존재하는데 하나가 반복을 우리가 측정했을 때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실험 연구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뭐 회사에 들어갔는데 실험실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새로운 실험을 하는 그런 부서에 들어가서 통계 분석을 지원해 주러 나간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요거를 거의 다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K병원에서 새로운 아로마 테라피, 향기요법이라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 치료를 개발을 했는데 과연 이 치료제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는 실험군, 하나는 대조군을 우리가 구분합니다. 자, 실험군은 새로운 약을 투여하는 환자 그룹이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약을 투여하지 않는 그룹입니다. 자, 왜 그렇게 하냐면은 우리가 두 그룹을 비교했을 때 하나의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그 차이가 우리가 약의 효과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실험군, 대조군의 의미는 저기 설명을 드렸죠. 대조군은 약을 투여하지 않는 그룹, 비교를 하는 그룹. 그래서 대조군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하나는 실험군입니다. 실험군은 우리가 어떤, 어, 그 약을 투여하는 그룹이에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사전에는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어떤 변화가 없어야죠, 값에. 여기는 지금 우리가 통증이라는 걸로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아로마 테라피 향기요법을 투여했을 때 과연 이 향기요법이 통증을 얼마나 더 많이 감소시키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약이 효과가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사전에 약의 통증의 효과하고 사후에 실험군 대조군에 대한 통증이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약이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사전에는 이렇게 통증이 비슷했는데 사후에는 이만큼 차이가 나요. 원래는 약의 효과가 없었다면 이렇게 나와야 되죠. 별로 차이가 없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비슷하게. 근데 이만큼 차이가 났어요. 그럼 이만큼의 차이가 뭐예요? 이게 약이 효과입니다. 이만큼이. 그죠? 그래서 사전에는 똑같은 집단으로 별 차이가 없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눴는데 우리가 실험을 하고 약을 투여를 했더니 어, 약의 효과가 있으면 이만큼 변화가 일어날 거고요. 약이 효과가 없으면 별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림으로 보니까 좀 더 명확하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온다 그러면 아, 약이 효과가 있었구나. 통증을 더 많이 감소시켰구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투웨이 리피티드 메저드 아노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험 연구할 때 어떤 대상을 놓고 약의 효과라든가 주로 제약회사나 이런 경우에 약의 효과 이런 걸 놓고 볼 때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투웨이 메저드 아노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품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분석 기법입니다. 나중에 혹시 이런 쪽으로 회사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분석 기법들, 실험 연구 이런 거를 이제 잘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부서에 연구 부서라든가 R&D 부서에 배치해서 우리가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주로 필요한 게 이런 분석 기법들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이제 관계 검정입니다. 자, 여태까지 우리가 차이 검정에 대해서 했어요. 그룹 간의 차이가 있다 없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진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한 가지 가정이 있었죠. 뭐냐면은 우리가 모집단을 다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샘플 값을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다 보니 이 샘플 값의 차이가 진짜 차이가 나서 차이가 난 거냐 아니면은 우리가 샘플을 고를 때 오차 때문에 차이가 난 거냐 이거를 확률을 이용해서 그거를 차이 값이 있다 없다를 분석하는 건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설 검정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분석을 해서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검증해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관계 검증입니다. 관계 검증은 차이 검증이 아니고요. 두 개의 변수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람들은 몸무게하고 키하고 서로 관계가 있을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몸무게가 키가 큰 사람들이 키가 작은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몸무게가 많이 나가겠죠.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이런 관계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어떤 대상 변수들이 서로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보는 게 음, 관계 검정입니다. 그 중에 상관 분석이 있고요. 회귀 분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 검정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관계 검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측하는 게 있어요. 예측. 그래서 우리가 두 변수의 값을 구해서 이 두 변수의 값에 우리가 값을 구해주면 이 값이 실제로 우리가 그 두 값의 어떤 변화량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예측을 할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할 때 쓰는 게 있어요. 설명할 때 쓰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하고 얼마만큼 관계가 밀접하느냐라고 보는 건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그거를 좀 개념을 알고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통계에서는 관계 검정 중에서 통계는 이 설명을 주로 목적으로 많이 써요. 설명을 목적으로. 그러면 관계 검정에서 예측 목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주로 이제 기계학습 쪽, 데이터 마이닝 쪽에서 정확도 예측할 때 예측력이 좋아야 되니까 보통 그쪽에 할 때 많이 씁니다. 그쪽 연구할 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상관 분석하고 우리가 회귀 분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상관 분석은요.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가 두 개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회귀 분석은 인과관계를 보는 건데 인과관계라는 건 뭐냐면 A라는 변수가 B라는 변수에 원인을 주고 이거에 따라서 B가 변한다. 이렇게 보는 게 회귀 분석이에요. 코릴레이션 분석은 두 개의 변수가 동등한 입장에서 보는 거고요. 뭐가 전이고 뭐가 후가, 뭐가 영향을 미치고 이런 걸 안 보는 과정에 보는 게 코릴레이션이고요. 우리가 보시면은 우리가 연구하다가 보시면 영향력들을 검증할 때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봐야 될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가 변할 때 다른 하나가 변하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변수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고 싶으면 코릴레이션이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의 변수의 이 변화에 따라서 다른 변수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연구하고 싶으면 리그레션 또는 인과관계 분석, 회귀 분석을 돌립니다. 자, 그러면 코릴레이션하고 인과관계를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내가 해야 돼요. 연구자가 얘는 코릴레이션이구나. 얘는 인과관계 분석이구나라는 거를 내가 정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정해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론들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은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연구자인 내가 나중에 이걸 다 파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4년 동안 계속 공부하면서 이런 방법론을 어떤 문제에 적용해야 되는지 이것만 파악하면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럴 때 이런 방법을 쓰고 요럴 때는 저런 방법을 쓰고 이것만 잘 아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해되면 나머지는 툴에 의해서 자동으로 그런 툴들이 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